그러면 단점이 있을 텐데. 단점? 단점 같은 경우는 바버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 좀 해주고 싶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예. 창의적이기도 하잖아요. 작품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네. 그런 디자인들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무조건 외국 영상 같은 거를 많이 보고 사진 많이 보고 어떻게 잘랐길래 이런 쉐입이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잘린 사람이나 잘라준 사람이나 이게 괜찮으니까 했겠지. 근데 한국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못 받아들이는 거였을 수도 있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걸어다니는 사람이 이 머리를 했다고 생각하면은 100명 중에 99명이 이상하게 볼 거니까.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신경 안 쓰고 일단 나는 이게 궁금하니까 그냥 파고 들어가서 많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는 편이죠. 독학. 거의 독학이지. 아니면 이제 진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외국 사람들 중에 그런 영상을 팔아서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을 보다 보니까 물어볼 데가 없는 거지. 그럼 맨날 니한테 물어보고 이 배고픔을 내가 풀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것들이 없잖아. 늘상 하는 머리들을 하고 퇴근하고 그냥 까먹고 이러니까 계속 디자인적으로 발전 없이 쳇바퀴 돌아가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런 게 없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 스스로 내 궁금한 거를 풀어야지 쳇바퀴가 형성이 안 되지. 맨날 하던 머리 공부하면 뭐해? 맨날 하는 건데 다른 쪽으로 가야지 발전이 있는 거지. 그러면 아트와 상업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트와 상업, 그런 거를 친한 고객님들한테 제가 이거 외국 영상에서 봤는데 진짜 멋있더라, 한번 해보자, 사진을 보여주고 이런 느낌이다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긴 많아. 그렇게 이제 시켜주는 거지. 내 혼자 막무가내로 봤는데 이거 진짜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일단 내가 공부를 했으면은 가발에 하는 거랑 사람에 하는 거랑 다르니까 무조건 사람한테 한번 해보긴 해봐야 돼. 옛날에 미용하셨잖아요. 바버를 하시게 된 계기가. 내가 이 생각을 6년 전에 한 것 같은데 2살만 어렸으면 미용 안 하고 바버샵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늦었다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였어. 그래서 미용을 하다가 그만두고 유튜브로 맨날 공부를 했죠. 뭔가 보면서 그 문화에 빠진 것 같아. 그때는 뭐 한국에 정보가 아예 없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는 문화를 보고 천천히 빠진 게 아닌가. 그럼 지금은 한국 시장에서 배워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내가요? 아니 지금 이제 배우는 사람들. 충분한데 개개인마다 샵마다 추구하는 방향과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이 이 샵과 맞으면은 같은 방향이 맞으니까 맞는 거고, 내가 배우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있는데 그걸 하는 스타일이 없어. 그러면 이제 독하게 해갖고 자기가 알아내야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대구에서 미용을 하다가 서울로 왔죠. 응? 아 옛날에 서울에 있었다. 서울로 홍대 쪽인가? 홍대 쪽에서 일하다가 대구에 갑자기 바버샵이 생긴다 해가지고 다시 대구로 왔죠. 그게 지금 아니 그때 그 교동 쪽에 교동에. 교동 쪽에 일하다가 일로 왔지. 맞아. 아 내가 다 잊고 있었네. 레드폭스인가? 올드폭스. 올드폭스. 관심이 없구나. 올드폭스. 아 맞아. 아 그러면 홍대에서도 바버로 일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인턴으로? 인턴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인턴을 한 달을 하고 이제 바버로 했죠. 바버도 인턴 기간이라는 게 존재해요? 미용실이랑 똑같지 않을까요? 그런 게 미용실도 뭐 큰 샵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교육 다 있을 테고, 작은 샵은 또 조금 덜 하지만 1대1로 뭐 또 해주다 보면 더 세심하게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런 차이이지 않을까. 바버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위주로 연습을 해야 하는지. 스타일마다 좀 다르긴 한데 미국 바버들이 많이 하는 페이드를 좋아해가지고 페이드 공부를 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유럽 바버샵에서 보면은 쉐입이 특이한 게 많았어가지고 쉐입 만드는 공부를 좀 많이 했죠. 근데 그게 또 공부하다 보니까 외국인 모질과 동양인 모질이 달라서 어려운 것도 좀 많았고, 그리고 색깔도 일단 다르니까 밝은 머리랑 검은 머리가 무조건 디자인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긴 하니까 그런 차이도 좀 어려웠고. 진짜 어려운 머리는 어떤 머리예요? 두상 굴곡 엄청 심하고 숱도 많이 없고, 왜냐면 그런 빽빽함이 많아야지 명암 표현이 좀 보일 텐데, 그리고 둥근 구형에다가 페이드를 넣는 거랑 감자 같은 두상에 볼록볼록이 많은데 넣는 거랑 그런 밝기 차이가 다 다르게 보이니까. 이거는 그냥 갑자기 드는 나의 그냥 생각인데, 감자처럼 들어가 있잖아요. 명암으로 봤을 때의 커트선, 그리고 옆에서 겉에 잘려져 있는 라인으로 봤을 때의 쉐입, 두 개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뭘 맞춰요? 좋은 질문입니다. 진짜 내가 페이드에 목숨을 건나리면 페이드에 더 걸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페이드에는 좀 관심이 없는 고객님이고
잘 모르시면은 어쨌든 쉐입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쉐입을 맞추는 편이고. 경우에 따라 다르다. 경우에 따라 다르죠. 옛날에는 쉐입을 신경 안 쓰고 들어가는 투상에 페이드를 다 넣다 보니까 쉐입이 망가져. 구멍이 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야지, 파내야지 페이드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뭔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유도리 있게 맞추려고 하죠. 나와의 쇼부를 보는 거지. 이 정도를 하자. 이 정도는 하자. 지금 바버 일을 하고 있잖아요. 바버의 장점, 복장이 좀 간지나고 자유로운 것 같은데. 복장은 또 샵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편한 복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은 편하게. 처음에 저희도 정장 입고 일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서울에서 일할 때 그걸 굳이 그대로 가져와서 할 필요도 없었고 음악부터 해서 모든 게 그래서 잘못됐었죠. 그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줄 알았는 거지. 잘 모를 때, 개념이 잡힐 때. 근데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개념도 많이 잡히고 하니까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만들어 가는 거지. 만약에 일이 있으면은 일이 바버샵이다가 아니라 방향이 되게 많은데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것 같아갖고 이렇게 해야지 바버샵이지, 이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아닌데. 바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죠. 제 생각은 그래요. 또 장점.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스스로 공부를 좀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바보 친구들. 저 사람보다 못하면 안 돼, 잘하고 싶다. 그 사람들과 끼어서 대화를 해야 되니까 공부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선의의 경쟁? 그런 게 장점이 아닐까. 그러면 단점이 있을 텐데. 단점? 단점 같은 경우는 남자만 하다 보니까 그런 매출적인 부분, 남자 여자 두 성별을 받는 거랑 남자만 받는 거랑 절반이잖아. 근데 그거보다 내 성취감이 더 좋기 때문에 괜찮죠. 단점 아닌 단점. 그리고 한국에서 고객님들이 아직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고, 스타일이 만약에 10개가 있어요. 만약에 바버샵의 스타일이 8개가 비슷한 샵이 있으면은 그게 꼭 바버샵 스타일인 줄 알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왜 이 샵은 이렇게 하지? 그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고객님들도 여러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 시각으로 안 보는 경우도 많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그렇죠. 알기도 힘들지. 또 단점? 내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일을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1시간에 한 명 봤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요. 커트비가 44,000원이잖아요. 웨이블맨이 줄 수 있는 차별화된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요? 서비스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좀 한다고 생각을 하고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을 했죠.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외국 나가서도 세미나 엄청 많이 듣기도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충족을 하면서 이제 다 메꿔주고 싶은 거지. 미용에 비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항목이 적다고 생각을 해서 쉽게 생각하고 입문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적죠. 공부할 게. 좀 많네. 왜냐면 성별 하나만 공부하면 되는데 미용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깊이는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깊이는 근데 미용도 똑같잖아요. 깊이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자기의 그런 일하는 거에 대한 신념이라 해야 되나? 내 일에 대한 그런 건 있어야지. 누구를 따라 하더라도 내게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바버가 되기 위해서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으셨어요? 괌이랑 일본을 많이 갔어요. 캘리포니아에 유명한 애들이 있는데 맨날 인스타그램으로 보다가 괌에 세미나를 한다는 거라. 그래서 괌에 있는 그 바버 친구들이 연락이 오는 거지. 얘가 오는데 니 올래?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돈이고 뭐고 그냥 다 그냥 들고 가는 거지. 수업 들으러. 수업비도 엄청 비싸요. 수업비 얼마나? 4시간 수업한대요. 40만 원 돈. 근데 이제 아까운 거 모르고 그냥 가는 거지. 실질적인 도움은? 사실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아, 보고 느끼고 그 정도. 그리고 내가 질문을 영어로 하더라도 대답을 모르겠어. 그 일본 갔을 때도 재밌었고, 세미나 끝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 맥주 한잔 하자 이래갖고 걔들이 있는 무리에 가서 맥주를 마시는데 조용히 그냥 네 맥주만 마시고. 근데 재밌었어요. 그냥 말이 안 통해도 말이 되는 거 알죠? 그런 거. 대박이다. 그런 근데 세미나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어. 어떻게 이렇게 체이스만 딱 연락이 와서 같이 가게 됐어요? 밥 먹으러? 밥 먹으러. 내가 한국에서 온 거 아니까 이번에 세미나 간다. 그래서 한국에서 왔으니까 챙겨준 거죠, 뭐. 그 사람들이. 되게 그 착한 사람들이지.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뜻은 모르지만. 나는 내가 궁금하면은 무조건 메시지 보내서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 보내면 답장 오는 비율은 어떻게 돼요? 오지, 무조건 답장이. 내가 뭐 진짜 이 사람을 빼먹으려고만 했다면은 메시지 안 오겠지. 근데 진짜 나는 만나서 같이 뭔가를,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도 내 피드를 보면서 그럴 거 아니야. 피드를 볼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신경 쓰고. 바버의 시작을 고민하거나 아니면 지금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그런 바버 문화에 겉멋에 빠지지 않고 진중하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 멋있어서 저거 그냥 따라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겉멋은 나중에 부려도 되니까. 꿈이 있다면? 머리 자르는 거를 계속 하고 싶은데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천천히 그냥 계속 하고 싶은 게 꿈이죠. 이 일을 그냥 계속 하고 싶은 거지. 돈을 잘 벌게 되는 게 아니더라도 이 일로서 그게 제 꿈입니다. 꾸준히. 꾸준히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렇게 큰 꿈은 없습니다. 지금에 집중을 하고 싶기 때문에.